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이쯤이면 반등할 법도 한데요.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정말 크기는 큰가 봅니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짓눌려 있는 모습이고요. 또다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우려감은 과연 6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 저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연저점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각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데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좀 빨간불 보기가 힘드네요. 또 밀렸는데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후폭풍이 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3% 하락, 나스닥이 1.3% 하락, S&P 500이 0.8%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만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머크가 3.5% 상승했고, 그다음에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2.1% 상승,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4.8% 상승했는데요. UBS 측에서는 목표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335달러에서 363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 종목 중에서 에브비라고 있는데, 에브비가 휴미라가 이제 블록버스터였는데, 휴미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는 하회인데요. 시장 예상치는 21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경기 선행지수가 116.2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3% 하락했는데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분기 안에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 미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경기 침체로 증시 낙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이 지금보다 10%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코어 측에서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4,200에서 3,975로 하향 조정했고, 결국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서 추가적인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을 좀 함께 봤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전망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뿐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지금 꽤 많이 빠졌고 FOMC도 끝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어제자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못 잡는 걸까요? 여전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는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오후장에 반등을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는 지수 낙폭을 상당 부분 좀 줄이려고 했다가 다우는 잠시 상승으로 돌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도 그걸 보면서 낙폭을 줄였는데 장 막판에 그냥 다시 이제 조금 올랐던 것보다 조금 내려왔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저점을 디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여전히 그것도 시장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국채 금리까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단은 장중에 좀 상승 신호가 나오거나 낙폭을 줄이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고용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연준도 냉각 가능성을 거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실업률 이런 거는 아직 3.6%에서 더 이상 이제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고용은 신경 쓸 게 없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빨리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아직 고용보다는 결국에는 계속 물가 지표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봤고 경기 지표 가운데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6개월째 좀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인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에는 경기 침체 선언이 언제일가가 결국에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뭐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선언은 내년쯤에 나오겠죠?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계속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각에 대해서 그래도 내년쯤에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다 뭐 내년에는 완화되는긴 되는데 과연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5% 미만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뭐 6, 7%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결국에는 2%는 좀 내년까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격하게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 5%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은 약해질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은 뭐 내년 저는 이제 뭐 한두 차례 금리 인상한 다음에는 계속 동결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내년 1월 정도에는 6%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CPI 헤드라인 CPI가 그 정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 시각까지 알아봤습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같이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좀 푸틴 뭐 측근 쪽에서도 공격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핵 사용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지금 또 외신에 의하면은 푸틴의 핵 사용은 전부 다 이제 뭐 거짓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이슈를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글로벌 IB들 시각이 뭐 계속 뭐 증시 저점 내려갈 거다, 낙폭이 확대될 것이다, 별로 좋지가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좀 연저점 어떤 식으로 깨고 내려갈까요? 에버코어 쪽에서 의견을 보면은 뭐 저점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건가요? 결국에는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골드만삭스, 에버코어 전체적으로 뭐 다들 뭐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네. 뭐 다들 약세를 전망을 하는데 뭐 전저점 깨고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시간은 깨고 내려가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런 시각 유지하시는 거죠? 네. 네, 중간 이제 선거 한 달 정도 네.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 벌기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S&P 500 지수 아마 저점치가 3,600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과연 어디까지 좀 깨고 내려가게 될지 일단은 최근에 하락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 측도 그런 것 같고 스위스도 자이언트 스텝 했고요. 이렇게 계속 강한 금리 인상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날까요? 연준이 결국에 뭐 계속적으로 이런 기조로 가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달러 강세를 계속 용인을 하면은 네. 수입 물가에도 안 좋고 뭐 전체적인 물가에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밀려서 그냥 쫓기면서 그냥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시각은 이렇게 보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일라이릴리가 차트 보니까 좀 놀랐던 게 꽤나 견조하게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하락장이 꽤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주목을 받는 건가요? 원래 일라이릴리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었죠. 뭐 네. 이쪽에 그냥 비코로나 관련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뭐 워낙 뭐 기술력도 좋고 재무 구조도 좋고 영업이익도 워낙 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를 FDA에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조만간에 이제 뭐 판매가 되면은 이게 뭐 에브비의 휴미라처럼 류마티스 관절 치료제죠.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처럼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 치료제의
쓰임새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가운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한번 밀렸더라고요. 어떻게 국내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좀 악영향을 받을까요? 뭐 삼성전자,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뭐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안 받으면 뭐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지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별로 안 밀렸어요. 한 0.5%밖에 안 밀렸고.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그다지 좋지 않겠지만 몇몇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래도 뭐 원익 QNC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괜찮아가지고. 네. 저는 뭐 그다지 나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락하겠지만은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뭐 저가 매수는 또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둘 다 이제 신저가 터치가 나왔는데 하방으로 더 열릴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물론 조금 더 열릴 것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낙폭은 올해 내에는 결국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5만 원 깨는 거는 힘들다고 보고 물론 저는 5만 원 내년에는 5만 원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역시 뭐 계속적인 주가가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시각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이제 이번 주 마무리를 좀 하게 될 텐데 다음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국내 증시도 어제 낙폭을 많이 줄여서 좀 맞아요. 저점을 디딘 건가 싶거든요. 어제 이제 오전에 동시효과 방송에서 네. 오후장에 혹시 낙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낙폭을 줄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월말로 가면 갈수록 뭐 반등의 어떻게 기운은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월말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좀 더 상승세가 뭐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은 10월 뭐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둘째 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완전히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에 그친다면은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밖에 못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등이 또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마감이 1,409원이었어요.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뭐 예상대로 돌파를 했고 어디까지 좀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뭐 1,400, 그 다음에 이제 1,450원, 1,500원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1,390원에서 1,410원까지로 예측을 해드렸는데, 네. 그 레벨에 온 거는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꺾일 가능성은 지금 보면 차트 보면 뭐 별로 없어 보이고, 아, 네. 일단은 꺾이더라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소폭의 가격 조정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1,450원, 1,500원 레벨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를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4분기 한 11월 말에서 한 12월 초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불안 요인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이탈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이유는 뭔가요? 물량 조절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큰 폭으로 팔면 지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받쳐준 매수 세력이 없어요. 거래량도 뭐 없고 거래 대금도 워낙 적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외국인도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주십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운데 계속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종목들 보고 어떤 업종들을 좀 골라봐야 될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시 뭐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 업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소폭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원익 QNC라든가 또 뭐 몇 개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쪽은 지금 LNF가 좋긴 좋은데 네. 미국 공장을 정부에서 불허하는 바람에 그 악재는 조금 희석이 돼야 된다. 당분간 한 21만 원에서 24만 원의 박스권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같은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뭐 약간 상단에서 치고받는 어떻게 보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유무상 증자
강자를 했기 때문에 역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대기하고 있는 물량 많다. 당분간은 소폭 등락이다. 어제 이제 뭐 그렇다고 본다면 2차 전지 업체들 쭉 봤는데 소재 업체들 첨보가 조금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뭐 하단에서 조금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은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어제 상승 전환한 종목들도 꽤나 있고요. 이쪽에서도 종목별로 약간 다르게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일부 좀 반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좀 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